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9월 24일 날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파트 1은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최근 트렌드 그대로 반영되면서 그다지 난이도 높지 않았고요. 우리 연구실이 2개 반을 못하나 봐요. 2개 반, 응? 별이 2개 반. 그러니까 가장 중간 난이도였다는 거죠. 파트 2도 2개 반 정도 중간 난이도. 3, 2개 반, 3개 뭐 요 정도 되겠고요. 파4가 이번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파트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파트 1은 요새 트렌드가 어떠냐 하면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에 예를 들어 화분이 있어. 커튼이 있어. 그러면 A의 커튼도 들리고 B의 potted plant, 그러니까 화분이란 단어도 들리고, 즉 그림에 있는 단어가 A, B, C, D에서 다 조금씩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헷갈리게 유도를 하는데, 오답을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고 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나 단어들이 이미 모두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 자체는 나왔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실 수 있는데, 단지 유일하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A, B, C, D에서 그림에 있는 단어들이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게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커튼이 있어요. 그런데 클로즈야 오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단어만 잡지 마시고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 따지면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딱히 이번 달에 어렵다고 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들어서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파트 2는 자, 이번에는 시험이 그래도 7, 8월에 비해서는 9월 시험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7, 8월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 유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난이도 유형이 거의 뭐 기출 재활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안 했어요? 바빠서 안 했어요? 뭐 고장 났어요? 수리 중이에요? 이런 아주 빤한 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문제와 빈출 정답을 많이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얘 또 나왔네? 뭐 이러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3 같은 경우 이제 3, 4가 가장 우리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얘기는 일단은 만만한 거. 자, 답이 순서대로 배치된다는 거. 그러니까 2줄마다 첫 번째 문제 처음 2줄, 가운데 문제 중간 2줄, 마지막 문제 끝에 2줄, 답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해당 위치에서 자, A, B, C, D 중에 2개 이상이 들리는 거야. 예를 들면 뱅크 AAA라는 뱅크를 위한 광고가 다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회사는 은행이에요? 광고회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 ABCD 4개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헷갈리게 주는 정도, 이런 게 이제 난이도로 제시가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에 가장 이제 특징적이었던 건 이게 ABCD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제시하는 키워드를 끼고 있는 애가 뭐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장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이 회사의 장점이, 이 회사 제품의 장점이 뭐 예를 들어서 컴포터블해요. 뭐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요. 다 들리는데 다른 회사와 다른 디퍼런트한 좋은 점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A, B, C, D가 다 장점이야. 그런데 디퍼런트를 끼고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요번에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따옴표, 의도 문제, 문맥 문제도 하나 정도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시각자료, 그래프나 지도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다 어려웠던 게 아니라 한 문제 정도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파4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4가 어휘를 어렵게 사용해요. 그래서 단어 때문에 이제 단어가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면 이 단어가 이 뜻이야?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늘어지게 describe를 길게 한다든지 하면서 거의 독해 느낌이 날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어휘나 이해력을 묻는 게 파4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파트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이런 거는
뭐 이게 동영상이니까 캡처해서 보도록 하세요. 제가 뭐 이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 다 글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멈춰서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카운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키보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B, C, D 중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오거나이징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들리기가 모두 들려? 얘도 들리고 얘도 들리는데 답이 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팟 1에서는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자 지금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박스가 있는 카트를 끌고 가는데 눈이 한쪽 끝으로 치워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스노우도 내 눈엔 보여. 그리고 뭐도 보여? 박스도 보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은 어차피 나왔던 그림이고 나왔던 단어들이지만 이제 언뜻 들었을 땐 다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틀린 부분을 제거하면서 정답을 남기는 이런 훈련을 이제 기존 문제집 갖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2 보도록 하죠. 2는 나왔던 문제들, 자 14개 유형, 구토익에서부터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퀘스천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답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25문제 중에 뭐 항상 요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 한 7문제 주고요. 그러니까 when 그러면 시간, 뭐 which 그러면 the one 어쩌고, 뭐 how old 그랬을 때 나이, 아니면 몇 년 된 건물, 이런 거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기존 구토익이어서 약간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이지만 지금은 높다고 할 수 없는 뭐 권유 제한, 이제 뭐 부가 의문문, 그리고 이게 보시면 선택 의문문. 근데 선택 의문문이란 것도 평소에 준비를 잘 하셨으면 돼요. A or B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태기를 하거나 yes, no는 대답 못하죠. 아니면 동종 명사로 대답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 자 4시, 5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몇 시? 동종 명사 8시 이렇게. 아니면 the one 어쩌고로 대답한다거나. 아까 나왔었죠? 아니면 both, either, neither 혹은 anything 아무거나 whichever 이렇게 7가지 대답이 있죠. 그러니까 14개 유형을 어떻게 대답한다를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25문제 중에 평균 12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1문제였는데 12문제 정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간접 상황으로 대답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요. 자, 그래서 14개 유형을 평소에 분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주로 답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렵게 겉으로 봤을 땐 보이지만 나왔던 답들이기 때문에 무난한 형태였고요. 그게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Thanks, letting me know. 아주 빈출답이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업무에서 다음 행동 제시. 예를 들어서 나는 뭘 사야 돼요. 그랬을 때 나 쿠폰 있어. 내가 줄까? 이런 식으로 다음 행동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거 맞아요. 그랬을 때 네가 확인해봐.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확인해봐. 확인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의 변형 문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7, 8월에 비해서는 쉽고요. 왜? 너무 빤한 답이 나왔어요. 뭐 수리 중이에요. 고장났어요. 바빠서요. 근데 이런 거는 구토익에서 정답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어차피 같은 패턴이 조금 익스프레션만 업그레이드 된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하는 패턴화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번 시험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구토익을 그대로 쓴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토익에서 익스프레션만 약간 바꿔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구토익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준비하시면서 익스프레션만 다양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이거 왜 안 했어? 바빠서요. 고장나서요. 수리 중이어서요. 다른 할 일이 있어서요. 이런 게 구토익에서 답이었어요. 이번에도 답이었어요. 자,
결국은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냐는 거예요. 뭘 많이 물어봤어? 그러면 뭘로 주로 많이 대답했어?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신다면 파트 2가 이번에 신토익이라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왜? 뭐 충분히 이제 기존 데이터 갖고도 해결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파트 3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였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난이도 전략입니다. 파트3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 요번에 이게 많이 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A, B, C, D 중에 2개 이상이 들렸어. 근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뭐 요런 식의 것들. 항상 들리는 단어는 구체적이고 답은 포괄적이다. 뭐 예를 들면 택시를 타세요. 답은 public transportation.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쓰셨어야 되는 게 상대방 대사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 대사에 답이 있는 경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대명사를 잘 들어야 한다든지 요런 이제 난이도 스킬이 많이 이용이 됐어요. 하지만 그게 아주 복잡하게 이용된 건 아니고 조금 단순하게 이용이 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난이도 스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다른가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이 광고를 들으면 자, 우리가 장비가 좋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쟁 업체에서는 24시간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장점은 B하고 C가 둘 다 장점이에요. 하지만 키워드인 different를 끼고 있는 답은 C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땐 어때요? 언뜻 들었을 땐 답이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누가 I냐 누가 U냐 뭐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보통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 대사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I heard your team이 요번에 무엇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your team이. 그러니까 여자 대사에 you를 끼고 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 대사의 답이 있는 경우엔 대명사 훈련을 따로 하셔야 돼요. 누가 I야? 누가 U야?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 풀기가 조금 힘들으셨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헷갈렸어요. 왜 사과를 하느냐. 표를 못 샀대요. 그럼 표를 못 샀어? 좌석이 없으니까 이것도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온라인으로 딱 잡혀서 표를 못 산 건 맞아? 근데 왜 못 샀어? 온라인으로 못 산다는 거지 표가 없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A, B, C, D 중에 4개 중에 2개가 헷갈리게 꼭 장치를 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 때문에 답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키워드를 따로 잡아서 듣는 훈련을 안 하셨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게 문맥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this presentation이 굉장히 important해요. 근데 I'm you예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남자에게 나는 새로 왔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표현만 봤을 땐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얘랑 같은 뜻을 찾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문맥 문제는 어떤 걸 찾는 거라고 했습니까? 위에 2줄, 아래 1줄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위에 2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남자가 자기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by myself,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 by myself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러니까 위에 1줄, 아래 1줄을 듣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엔 이 표현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말되는 게 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되는 게 답이 아니라 위에 2줄, 아래 1줄을 듣고 상황 판단을 하셔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들은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겠다. 근데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Public Transportation,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훈련하셔야 되고요. 파4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어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거의 독해 지문처럼 아마 600점대 분들은 스크립을 주고 풀으라고 그래도 독해가 안 돼서
이걸 틀렸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용에 굉장히 충실했고 단어를 조금 난이도 있게 썼다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이 선택을 왜 했느냐 그랬을 때 이 일이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챌린징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도전하는? 이러면 틀리는 거죠. 챌린징의 동의어는 difficult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팝5 단어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팝5 RC 단어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단지 그걸 LC에서 들으면서 풀려니까 이제 그나마 어휘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팝4는 이번에 단어 게임이었다. 자, 이런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그 다운표 문제. 자, all the clients가 이번 주에 이제 와 있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뜻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이번 주에 와 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뜻을 찾으시면 안 되고 위에 두 줄, 아래 한 줄. 그럼 위에 두 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원래는 다 리포트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고객들이 이번 주에 와 있으니까 자,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보고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데드라인을 늘려준 거죠. 뭐 때문에 소비자 고객들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예요? 딜레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비용이 듭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비싸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상황을 위에 아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가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하지만 그래도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위에 두 줄, 아래 한 줄을 듣고 상황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게 답이지 똑같은 뜻을 찾는 게 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테이블이 4개가 있고 이렇게 4개가 그다음에 의자들이 있는 그림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두 줄로 붙어 있고 의자들이 있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 그중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describe를 굉장히 길게 했다고요. describe를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요번에 룸을 102호인가를 빌리는데 그 룸이 자, 그 스피커 그러니까 연설자를 위한 테이블만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테이블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펴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describe를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늘어지고 설명이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지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즘 이제 요번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이게 여러분들의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A instead of B. A를 선택해요. instead of B 대신에. 그러면 보기에 A도 나오고 B도 나오는 거. 들었을 때 A도 들리고 B도 들리는데 뭐가 답이지? 뭐 rather than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A rather than B, A instead of B 이런 표현을 자꾸 씀으로써 A, B, C, D, A, B가 다 있는데 뭘 골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는 이제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후기 강의라서 제가 파트별로 자세한 스킬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일단은 많이 듣는 게 LC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새는 보기에 뭘 줘? 아니면 지문에 뭐가 나와? 어떤 게 들리면 주로 어떤 게 답이야? 이런 식의 파트별 트렌드를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를 듣든지 신토익 문제 뭐 풀어보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기 강의만으로는 좀 부족하실 거고요. 뭐 무료 강의로는 마라톤 특강이 있어요. 마라톤 특강 들으시면서 그게 한 3-4시간 정도 되거든요. 파트별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먼저 분석을 끝내고 문제집을 푸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듣고 보자는 식의 공부 방법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적이기 때문에 마라톤 특강을 LC 부분을 한번 전략적으로 들으시던지 아니면 이제 초보자들은 입문 강의들 신토익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입문 강의들을 좀 한번 들으셔야지 한번 정리가 되면서 파트별 디렉션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시험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본강의나 특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